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 3월 3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4% 아래로 떨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 전 거래일 대비 1.17% 오른 33,390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전일 대비 1.61% 오르면서 4천선을 회복을 했고요. 4,050선에 거의 근접한 4,045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1.97% 급등을 하면서 거의 2%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1,690선에 거의 근접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주가 모두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은 미 국채 금리의 일시적인 후퇴입니다. 지금 4%를 상회하고 있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95%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일에 대비해 10bp 이상 이제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국채 금리가 최근에 워낙 많이 튀어오른 부분에 대한 되돌림 심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페드가 이번 달 있을 FOMC에서 25bp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을 조금 더 유력하게 시장이 반영하면서 채권 금리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쪽의 인플레이션 지표도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당국자들은 미국 경제 지표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면 금리를 더 높일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지만 당장은 지표를 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바로 2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이후에 발표될 2월 물가 지표 등에 따라서 결국 3월에 금리 인상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하루 전에 애틀란타 여는 총재인 보스틱 총재는 25bp 인상을 이제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완화시켜 줬습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네, 오늘 토마스 바킨 리치먼트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공개 연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시사를 했습니다. 오늘 로리 로건 댈러스 여는 총재도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 국채 시장의 규모와 복잡성이 커지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이 핵심 시장 기능 장애에 더 취약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화정책 관련 발언은 없었고요. 전일 이제 연준 집행부의 대표적인 인사라고 불리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미국 경제 지표가 여전히 너무 뜨겁게 나온다면 올해 금리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 보면 이 3월 FOMC 향후 페드의 보폭은 결국 이제 경제 지표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융시장 참가자들 이때 현재 기점에서는 이번 FOMC에서 25bp 인상에 힘을 실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70%에 달하는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이 3월 FOMC에서 베이비 스텝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2월에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1월에 신규 비농업 부문 고용이 깜짝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51만 명이 넘게 좀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강한 점이 페드의 더 강도 높은 긴축을 촉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2월 증시를 좀 부진하게 짓눌렀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되는 2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50만 명대 증가보다는 이제 훨씬 완화가 됐을 것으로 증가세가 완화가 됐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신규 비농업 고용이 2월에는 20만 명 정도, 20만 명에서 22만 5천 명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비록 20만 명이 넘는 굉장히 큰 폭의 고용 증가세이지만 전월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시 한번 나섭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미 상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통화정책 관련 발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 경제 지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에 모두 주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다가 금리 흐름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가 채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있고 여기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일시적으로 후퇴하면서 빅테크 종목들도 일제히 큰 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메타 플랫폼스가 오랜만에 6%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 VR 헤드셋인 퀘스트 프로의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 네, 또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 챗 GPT와 같은 이런 개발 발전 사항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평가가 월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와 모건 스탠리가 메타 플랫폼스를 AI 부문의 최선호 종목으로 꼽았는데요. 네, 이외에도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 등과 같은 빅테크 종목들이 AI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일상에 깊이 접목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AI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고요. 오늘 모두 1%, 2%대 올랐습니다. 네, 오늘 애플에 대해서도 월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인데요. 애플을 뉴욕 증시의 최선호 종목으로 지정을 하면서 주가가 현재 수준보다 약 20% 이상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CNBC 집계에 따르면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과 기관 41곳 중에 애플에 대해 강력 매수 입장을 보유한 기관이 10곳입니다. 또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는 투자 기관이 23곳이고요. 이 41개 조사된 기관 중에 네, 단 한 곳의 투자 기관만이 애플에 대한 매도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애플 주가 3.5% 이상 오르면서 150달러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와 아마존 모두 3%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버지니아에 있는 제2의 본사 건설을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이 AI의 수혜주다 이런 소식이 동시에 나오면서 주가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참고형 할인 매장 코스트코의 주가는 2% 이상 빠졌습니다.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 중에서 델 테크놀로지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증시 흐름은 좋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을 중심으로 약간의 불안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은행으로 알려진 미국은행 실버게이트가 연례 보고서 제출을 연기를 하면서 전일 주가가 50% 이상 폭락을 했었습니다. 실버게이트는 FTX를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업체들의 거래 은행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실버게이트를 통한 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 5% 이상 조정받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2월 내내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3대 지수, 이제 3월의 첫 주에는 오랜만에 반등세를 나타냈는데요. 네, 3대 지수 모두 주간으로 1%에서 2%대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2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저는 다음 주 뉴욕 이후 라이브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